두 번째 영상은 리세션입니다. 리세션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착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 기준으로 가면 연착륙 확률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거의 경착륙 갈 겁니다. 미국이 기침하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엄청 높은 거고, 연착륙으로 가면 좋겠지만 상반기에서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매도 포지션 지금은 이게 저점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더 강할 것 같은데 거기를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치고 내려가는 이 꼬리를 달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꼬리를 안 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 분석하는 전체 차트 보시면 되니까 넥스트 윅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영향은 1년 이내에 온다는 겁니다. 1년만 참으세요. 1년만. 투자 전체를 1년만 참으시고 다른 대체 자산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 있으시면 이거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확실한 거. 일단 은행의 금리도 좋고요. 은행 금리가 조금 그렇다고 하면 다른데, 조금은 안정적으로 할인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들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시장에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할인돼서 채권이나 혹은 스펙이라든지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잘 확보하셔가지고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세요. 그거 생각하시고요. 연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연착륙이라도 하려면요.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 혁신. 저는 이거 애플카 약간인데 이건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벌었어요. 그 다음에 금리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가 그나마 시작돼야 되는데 연착륙이 이번에 좀 많은 하락이 왔기 때문에 연착륙이 빨리 오면은 짧은 시간 안에 6개월 안에 끝나는 거죠. 6개월 안에 끝나니까 6개월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 정도 기간에 저가를 찍고 반등입니다. 그러면은 저가 찍고 반등이라고 하면 내년도가 전부 다 이게 안 좋다라고 하면 절반 딱 찍어서요. 내년도 상반기 5월 세린메이가 터진 다음부터가 좋은 투자시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봅니다. 물론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급락이 나와서 더 많은 하락이 나오면 그때마다 짧게 짧게 대응만 하시고요. 여기 이 구간 왔을 때는 여러분이 가진 자본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현금 비중은 거의 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여기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떨어진 폭, 지금 가격에서 떨어진 폭에서 이 떨어진 폭만큼 더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에서의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가 세게 나오면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고점 잡는 놀이도 조심스럽게.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식을 하니까 여기서 사셔가지고 고점 가면 일부 팔고 익절 가능하고 그러면 팔고 다시 내려오면 또 매수 팔고 매수 팔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예. 그러니까 내년도 2년이니까 2024년 정도. 4년 말까지 영향을 하고 재미는 없겠죠. 왜냐면 팍팍 2020년처럼 쭉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도 미경제는 연착륙인데 이유는 경기 침체. 이건 다른 말이에요. 얘는 경착륙이라는 소리겠죠. 이 말을 순화해 놓은 거고요. 미국도 좋은 시절 다 갔다. 전 침체 가능성 확대. 금리가 4.5가 되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경기 침체 후퇴 가능성 70%, 경기 침체 우려고요.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그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고 세제 혜택도 없는데 과연 미국에다 지어야 되나? 그 생각도 할 겁니다.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지어도 되거든요. 미국 침체 가능성 30%죠. 이게 30%인데 낙관적인 견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은 4,000달러를 전망하고 있고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중수요 이게 둔화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 공포에 따라서 동반 급락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차익 매물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LG엔소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팔기 위한 어, 큰 주체의 장난질에 가까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세보다 좀 더 갔어요. 한 50만 원 정도가 자기 시세라고 보고 있었는데 60만 원까지 가버리고 그 다음에서 꽂아내리면서 자기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 주체가 연기금이었고요. 일단 LG엔솔은 작년하고 올해 초하고 12월까지 올해 1월과 12월에 스타인 것 같고요. 그거 덕분에 전체적인 시세도 다 같이 왜냐하면 선물 매도를 해보면 전체적인 시장이 내려앉거든요. 그게 발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도 이제 한번 가서 침체권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쪽에서 보는 거는 침체가는 30%에 불과한다. 왜냐하면 물건은 팔리고 있어요. 물건은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능성 30%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실현되는 거는 1월입니다. 아마 위험해졌다가 풀릴 거예요. 네, 그런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연착륙, 그 다음에 이유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유럽은 경기 침체를 겪을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고 5% 초반에서 머물다. 5%로 저는 보고 있고 5% 초반을 찍더라도 거의 다음 분기에 바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좋은 시절을 갔다라는 게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다 같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후퇴 가능성 70%. 아까랑 또 다른 거죠. 경기 침체 우려 고조인데 이거는 좀 전에는 시장 설문조사. 요 앞에 거는 아마존입니다. 그나마 아마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순환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했을 거고요. 산타는 없다라고 해서 정부 정책에서 수혜주를 보자고는 하지만 사실상 산타는 왔다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400, 2,500 정도 넘어왔을 때 LDN솔 60만 원 찍을 때가 산타가 왔던 거고 그다음부터는 걔가 지수를 계속 끌어내리면서 힘들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넬리라고 하기보다는 뭐 왔다 간 건데 안 왔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랠리 중간에 우리는 익절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6만 3천 원 나왔을 때 익절 구간 말씀드렸고 저는 풀로 언제나 자르진 않아요. 3분의 1이나 한 2분의 1 정도만 맥스로 가져가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홀드로 대응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이제 만약에 하락이 와서 4만 5천 원, 5만 5천 원 사이 구간 오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올라왔을 때 또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하락폭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점이라고 싶었을 때는 개별 종목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얘는 아예 못 갈 것 같아. 얘는 한참 뒤에 갈 것 같은 종목은 절반 정도 드러냈다가 먼저 50%나 100% 상승할 종목에 현금이 그 새롭게 확보한 현금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체는 옵니다. 그러면 그 침체에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종금리 0.5%가 최종금리일 것 같고요. 지금은 4.5죠. 4.5%고 저는 1월, 2월에 0.25가 되느냐가 이게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들이 이제 조금은 내려와야 되는데 다 내려왔는데 그 1월물이 좀 내려오고 있죠. 이게 긍정적인 거고요. 더 내려와야 돼요. 그다음에 얘는 오히려 높아지고 지금 다행히 요거 역전이었죠. 역전이 풀렸어요. 근데 주가는 빠졌죠. 이게 긍정적이면서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이런 커브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요런 커브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커브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이 자본들을 빌렸던 기업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1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년, 내년도 연말 이맘때쯤에는 이게 높아져 있어야만 이 위기 상황이 탈출한 거고, 그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이 많이 매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인 상태고요. 2023년은 침체가 온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올라왔을 때 익절, 그거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금리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65%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 아무래도 0.25 확률이 높게 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높아지면 시장 급락 한 번 더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죠. 여기 있는 게 3월 21일 날 기준으로 54%, 55%. 그러니까 5%가 맥스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이 보세요. 16년도에서 금리 인상했던 걸 23년도에 다음에 여기인데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0.3이었던 게 맥스치예요. 0.6까지 상한을 늘려놨기 때문에 사실상 두 배로 되어 있고요. 이게 피부로 와닿을 때부터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8일까지 한 번에 이제 연초 랠리가 나오고 그 다음은 요지경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하고 2월 3월에 조금 힘들었다가 다시 좀 반등 주고 5월에 세린메이랑 쭉 떨어지는 그런 제일 좋은 건 이 박스권인데 이거보다는 그냥 300이라고 치셨을 때 조금은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세린메이가 터지면 쭉 떨어지는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실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속 봤던 건데요.
실적 악화에 따라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빠지고 있는데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S&P가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잘 버티고 있는 거,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가 많이 무너졌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2분기 실적이 최악이었던 거고, 올라왔다가 지금 이만큼 떨어진 거고요. 이때는 돈을 풀면서 올려는 거고, 지금은 내려온다고 해도 이 정도 하락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풀지는 않아요.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잠정 실적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팩셋하고 살펴보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한번 뭐, 이게 추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는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직은 사사분기 실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0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원했었는데 이게 내려와 버렸거든요. 3분기까지 흑자였다가 4분기가 꺾이면서 내려와 버리니까 원래 이 추세 따라 가면은 올라가겠지라고 되는데 이게 꺾여버리면 내년도 1, 4분기에 실적 발표일 때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패드워치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패드워치고요. 좀 전에 보신 게 1월입니다. 1월 보셨고 요 확률이고요. 이게 3월입니다. 3월 23일 3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월입니다. 5월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확률이 제일 높아요. 5월. 그 다음에 6월. 6월도 이 확률이 높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려오고 있어요. 이 확률들이. 그러다가 점점점 내려오고 있죠. 요렇게 요까지도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을 안 부러뜨리려면 3.5까지 와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인하기가 6월, 5월이라고 하면 이때가 침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침체 직전에 한 3개월 전에 그때 5월, 6월. 근데 5월도 5월에만 봐도 될 것 같아요. 5월부터 제대로 된 투자가 이제 가능해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